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한국 근대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만든 고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좌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는 주제는 교과서 속 사람들, 교과서 밖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저를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연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실 건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거나 또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자세히 다뤄보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 이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할 주제는요. 김정은은 정말 백두산에 17번 올랐을까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대동여 지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대동여 지도는 사실 이제 요게 대동여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인데요. 뭐 여기 지금 설명이 좀 있습니다만 이 설명을 다 제가 뭐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실 우리가 대동여 지도라고 흔히 여러분들은 그냥 지도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대동여 지도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런 작은 지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 붙인 겁니다. 이 작은 지도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큰 대형 지도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대동여 지도고요. 요거는 18세기 초에 정상기라는 분이 만든 동국대 지도고요. 요거 요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도들을 잘 보시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이 동국대 지도는 원래 하나의 지도로 만들었고요. 이 대동여 지도는 이 낱장의 지도들을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지도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의 이용의 편의성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게 이게 서울 지역 지도인데요. 이게 요겁니다. 요 지도고요. 이렇게 작게 여러 장의 지도를 연결해서 만든 건 사람들이 이 지도들을 가지고 직접 자기 주변 지역에서 지도를 활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듯이 사실 18세기에 만든 동국대 지도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대동여 지도에 대한 많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 기존의 지도들 그리고 또 지리지라고 하죠. 지리 정보를 수합한 책들 그리고 이 지도를 만든 경험 그리고 지나 지도에 있는 정보들 요걸 아주 잘 비교 검토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지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수준에서 굉장히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요 쪽지도를 보시다시피 이걸 따로따로 떼서도 이용할 수 있고 다 같이 합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를 아주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정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서 밖 이야기를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김정호에 대한 잘못 알려진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그 소문이죠.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은 이유는 일단 이 김정호란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황해도 출신이라는 이야기만 전하고 정확히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게도 그러니까 양반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집안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후손들도 별로 없고요. 우리 유명한 한학자이신 정인보 선생님의 정인보 선생님도 자기도 이제 본인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김정호의 아들이 되게 너무너무 가난해서 대동지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저서를 원본을 저당 잡혀가지고 뭐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족보도 없고
뒤에 회고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직접 지도로나 지리지를 만들면 서문을 만들거나 이거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써라 이런 정보들 정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한 이야기만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은 되게 지도라든가 지리학에 관한 정보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실 거의 전혀 모른다라고 해도 될 정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원래 없는 거죠.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근데 동화책이라든가 이야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요즘도 아직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전해져 오는데요.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다.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자, 이 소문들이 형성된 건 김정호의 당연히 아닐 거고요. 김정호가 세상을 떠난 직후도 아니고요. 일제시기 들어와서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 이야기를 만든 것은 1925년쯤입니다. 그러니까 고산자를 회고함이라는 글을 씁니다. 이 글은 당대에는 익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남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남선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최남선의 이 고산자를 회고함이라는 글에 의하면 여기 처음으로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산천을 답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연구들에 의하면 당시에는 사실 아마도 최남선이 일부러 이렇게 썼다기보다는 이 정도로 정확한 지도는 답사를 했을 거야 라고 그냥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형도들을 추적해보면 김정은은 사실 답사를 한 게 아니고 기존의 지리 정보와 지도들을 다 종합해서 비교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건 이걸 거야 라고 해서 추론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동여 지도에 틀린 정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보들을 종합하고 검토, 그러니까 가서 직접 답사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기존의 지리 정보가 꽤 정확했기 때문에 그걸 비교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꽤 정확한 지도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 간혹 오류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나 사실 지도는 오류가 생겨요. 지금도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당시 수준의 정확한 지도를 만드니까 답사를 했을 거라고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이야기들은 이거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백두산만 7번 올라갔다. 이런 지도 그리기 위해서 백두산 7번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처음 나오는데 근거는 거의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김정호의 노력에 대해서 조선의 사람들은 하나도 몰랐다. 그래서 미친놈이라고 욕했고, 그 다음에 막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리고 뭐 하나 남은 딸과 그려놓은 지도를 목판으로 만들었다. 아까 보시면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서요. 아들이 있다는 정보는 전한데서 딸 이야기도 요것도 별 근거 없이 튀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욕했고, 뭐 미친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 국방의 비밀을 남들에게 이제 폭로하는 거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뭐, 목판을 몰수당하고, 뭐, 목판 불태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때 만들어지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자, 한번 다시 우리 확인해보죠. 그래서 이제 만든 이미지가 요런 겁니다. 이런 거. 요건 이제 고산자라고 하는 최근에 만든 영화가 뭐 잘못된 정보들이 좀 고쳐지긴 했는데, 최근에 만든 고산자라는 영화도 사실 요렇게 지금 뭐 혼자 따라다니는 거 막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건 측량이잖아요. 측량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측량은 적어도 방향하고 거리를 같이 맞춰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이 방향을 재고 방향의 위치를 본다면 한 사람은 거리를 계속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사람.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만 갖고도 못하는 일이죠. 혼자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어떤 지도 제작자도 사실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자, 요 소문 속에서 김정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고독한 탐험가 모험가 혼자 다니고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혼자서 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고 또 무지 목맹 흑고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순교자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한번 봅시다. 자, 김정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1860년대에 그러니까 김정호 생존에 있을 때 유재건이라는 사람이 이항견문록 그러니까 요 책은 뭐냐면
선비가 아닌 양반이 아닌 사람들 중에 되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데 김정호는 아주 교묘한 재주가 있고 지리학에 관심이 많았다. 주로 찾아보고 널리 수집하여 일찍 이 지구도를 제작했고 또 대동면 지도를 만들었는데 능란하게 그림을 그리고 세계 인쇄의 세상을 펴냈다. 상세하고 정밀함이 고금에 결집하는 사실이 없었는데 내가 한질 구해보았는데 진실로 보배라 연결만 했다. 이게 뭐냐면 자, 주로 찾아보고 널리 수집했다. 이거 직접 간 게 아니고요. 자료를 많이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신원이라는 사람이 이 김정호랑 같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신원은 이 사람 나중에 강화도 조약 받을 때 정권 대사가 되는 최고위 관직을 역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장군이고 거의 강요급, 장관급을 훨씬 뛰어넘는 자리를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면 자기가 김정호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죠. 최고위 관료한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국방상의 비밀을 팔아먹었다 이런 누명 안 썼어요. 그럴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랬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최한기라는 사람이 자기 김정호가 어린 시절부터 지도와 지리지를 열심히 공부를 했다. 자, 그러니까 김정호는 직접 찾아 돌아다닌 게 아니고 지도를 계속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지리 정보나 지도 정보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지도를 잘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아주 많이 만들고 잘 만들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산다고 하면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게 풍습일 정도로 지도에 대해서 인식이 그러니까 지도를 비중히 하는 문화가 있었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통해서 그 기술과 역량을 축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도를 만들었던 게 이게 김정호가 진짜 진실이죠. 김정호가 어떻게 지도를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리 정보와 지도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정밀한 지도를 만들었고 그게 세트인 거예요. 사실은 김정호는 이 대동여 지도와 더불어서 대동지지라고 하는 지리지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충할 수 있는 지리 정보는 대동지지에 만들어 놓고 이게 세트의 업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그래서 당대 사람들한테 널리 이걸 사용하게 만들었던 거고 김정호는 개인적인 탁월함도 더불어서 대동여 지도나 대동지지는 조선 후기 사회의 문화적 성과라고 그 사회의 문화적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왜곡됐는지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